애드센스 승인받기 너무 어려우시죠? 남들은 잘만 받는 것 같은데 내 블로그는 왜 승인이 안 되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막막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 애드센스를 시작했을 때 이 승인 받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2달 동안 계속 거절당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챗GPT로 2주 만에 승인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 카페 내에서도 많은 회원분들이 승인을 받으셨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크몽이나 타링에서 구글 애드센스 승인 20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거 구매 안 하셔도 승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챗GPT로 구글 애드센스 승인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챗GPT를 이용해서 글쓰기 전에 우리는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위해서 이 9가지 조건은 무조건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고 글만 써가지고 신청한다? 100% 탈락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조건 글은 한 가지 주제로만 쓰셔야 돼요. 여행이면 여행, 상품 리뷰면 상품 리뷰만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블로그에 여행 글을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상품 리뷰도 같이 섞어서 쓰면은 잡블로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승인은 물론이고 상위 노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전문성 있는 블로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건 제 뇌피셜인데 사람들이 쓰지 않는 주제가 승인날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 소행성, 코딩 같은 이 블로거들이 잘 안 쓸 만한 주제를 파악하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잘 안 쓸 만한 주제인지 어떻게 확인하냐? 저는 2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해요. 첫 번째는 검색해서 문서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1페이지에 있는 글들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를 보는 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문서수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오른쪽에 도구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얼마의 문서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소행성, 네이버 포스트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언제 쓰여졌어요? 여기 보시면 2016년 엄청 오래됐죠. 8년 전 글입니다. 2019년 그 다음에 2019년이죠. 지금 2024년이죠. 최근에 쓰여진 글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지금 글이 쓰여지는 주제인지 안 쓰여지는 주제인지 확인을 하고 안 쓰여진다면 저는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메인의 길이에요. 도메인의 길이는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15자 미만의 길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도메인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걸 이제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com, .kr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가지를 추천합니다. .com, .kr 해외 기업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상위 노출되고 이제 신뢰할 만한 도메인, 최상위 도메인들을 대부분 .com이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kr은 우리나라는 .kr이 상위 노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com이나 .kr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카테고리인데요. 카테고리는 그냥 한 개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구글에서도 말을 하듯이 이 카테고리의 이름에 내가 발행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 또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웹사이트 문서와 관련된 설명을 제공하는 카테고리 및 파일 이름을 만들면 사이트를 더 잘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구글 SEO 가이드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제 5번째는 HTTPS, SSL 보안 인증서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HTTP를 썼었어요. 근데 이 구글에서는 보안 인증서가 깔린 HTTPS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승인 받는 것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워드프레스는 둘 다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tstory.com 이 도메인을 이용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별도로 해주실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2차 도메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티스토리에서 이 관리자 화면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블로그 영역이 있거든요. 관리의 블로그. 그렇게 되면 개인 도메인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그 도메인 상거를 연결을 해주시면은 SSL 보안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발급이 완료되시면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은 이 호스팅 서버에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클릭 한 번으로 SSL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스팅 서버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바일 친화성인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친화적으로 맞춰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 스킨을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 테마들을 쓰시면 되시고, 이 서버를 설정하실 때 최대한 한국과 가까운 곳에 설정을 해주셔야지 속도가 빠릅니다. 일곱 번째, 이제는 세팅에 대한 건 대부분 끝났고요. 이제 글을 쓰시면서 지켜줘야 될 부분들인데 보여드릴게요. 자, 메타 디스크립션은 저희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제목 밑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메타 디스크립션이고, 구글에서도 이 메타 디스크립션이 왜 중요한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는 방법은 내가 쓴 글을 사용자들이 봤을 때 어떤 글이구나 짐작할 수 있게끔 요약해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이제 H 태그인데, 이 H 태그는 제목, 중제목, 제목에 쓰여지는 태그를 말해요. 그래서 이 태그를 쓰셔야지만 콘텐츠의 계층 구조가 이루어지고 사용자들이 쉽게 문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텍스트인데요. 이거 알트 태그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진을 넣잖아요. 근데 사진을 넣었는데 이렇게 사진이 안 뜨면서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체 텍스트를 넣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 대신에 뜨는 이 문구를 말해요. 그래서 대체 텍스트에서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그 사진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야구가 키워드라면 야구공이 날아가는 사진이라고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9가지 조건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글을 작성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챗GPT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chatgpt.com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이 화면이 뜰 겁니다. 로그인을 하셔도 되시고 안 하셔도 되세요. 저는 그냥 안 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아까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주제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 주제까지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날씨라고 할게요. 그럼 날씨라는 주제에 대해서 20개의 글을 쓸 수 있도록 글감을 달라고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20개의 글을 작성한 다음에 예약 발행할 겁니다. 그러면 1시간이면은 이 애드센스 20개의 글을 모두 다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프롬프트가 필요하죠.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카페에 올려놨어요. 여기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애드센스 칼럼, 애드센스 초보에 눌러주시면 여기에 챗GPT 프롬프트 공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역할 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키워드 있죠?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글이 이렇게 작성되는 걸 볼 수 있죠. 다 작성이 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메타 디스크립션을 써줘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뽑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메타 디스크립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이 저희의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계절별 날씨 변화였잖아요, 저희의 키워드가.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글을 작성해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블로그로 오시고 여기 카테고리 관리 있을 거예요. 콘텐츠 밑에 카테고리 관리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카테고리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까 카테고리엔 저희가 발행할 글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날씨라는 주제에 대해서 쓸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에는 날씨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글을 쓰시면 되는데 글쓰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카테고리에서 날씨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목은 저희가 키워드 있죠? 키워드 아까 계절별 날씨 변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챗GPT한테 써달라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추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계절별 날씨 변화 이런 거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키워드는 앞에다 배치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Ctrl X 해가지고 V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특수문자나 기호나 이런 거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 메타 디스크립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 있죠. 요거를 Ctrl C 해가지고 Ctrl V 해줍니다. 160자 미만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Ctrl C 한 다음에 글자 수 3개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몇 자인지 확인해 주시고 160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신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거 블록 씌운 다음에 Ctrl C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에 Ctrl V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HTML 모드 가가지고 보시면 깔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코드로 안 해주셔도 돼요. 기본 모드 다시 가셔가지고 보시고 자 이러면은 글이 완료가 됐고 여기 문단 정리만 좀 해줄게요. 됐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H 태그 이제 적용해야죠. H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 1로 해주시면 H2 태그거든요. 보여드릴게요. HTML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서론이 아까 제목 1로 했는데 H2로 잡혔어요. 그래서 제목 1은 H2고 제목 2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H3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드로 돌아갈게요. H2 태그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H3까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3까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1로 저는 다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론, 결론 하는 것도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좀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이 이렇게 끝나게 됐고 이제 사진 한 장 넣어줄게요. 사진은 미리 캔버스 이용할 건데 이런 식으로 미리 캔버스 위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들어오셔서 바로 시작하기 누르신 다음에 저희가 적어주는 게 날씨예요. 그러면은 템플릿에서 날씨 입력해 주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조정은 여기에 사진의 크기를 조정해 주시는 건데 1200에 700으로 저는 맞춰주고 가로형이 모바일에서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 날씨 날려버리고 저희가 이제 사진에서 날씨 입력하면은 여기에 있는 무료 사진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고 넣어주는 거죠. 나머지 지워줄게요. 계절별 아까 날씨 변화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JPG나 PNG 쓰시면 돼요. 근데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JPG나 PNG는 용량이 높기 때문에 웹P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주실 분들은 지켜주셔도 돼요. 웹P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무료로 변환할 수 있는 데가 나와요. 하루에 4개, 5개까지고 파일을 넣어주시면 이제 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서 업로드 하실 분들은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예시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다운받아가지고 넣었다 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사진을 눌러보시고 여기 마우스 갖다 대시면 대체 텍스트 삽입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Alt 태그거든요. 여기다가 어떤 걸 넣어야 되냐? 아까 키워드가 뭐였죠? 계절별 날씨 변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써주시면 된다 했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발행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 작성을 완료하고 20개를 쓰시는 것을 목표로 하신 다음에 이제 하루에 두세 개 정도로 발행을 해주시고 6시간 정도의 텀을 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쌓이신 다음에 10개쯤에 신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20개쯤에 다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챗GPT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기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평일 오후 9시 이후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혼자서 애드센스 운영하는데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 런칭 해놨어요. 저도 처음에는 독학을 해가지고 수익을 벌자라는 생각으로 1, 2년 정도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그때 벌었던 수익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2년 통틀어서. 제가 지금 애드센스로 4억 원 이상을 벌고 뒤돌아보면서 느꼈던 점은 블로그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일을 해야지 빠르게 돈도 벌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이 강의에 다 풀어놨고요. 솔직히 말이 월 50이지 이 방법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저는 100만원, 200만원 이상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애드센스 관련 꿀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